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암호화폐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30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잠시 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20일 현지 시간 하루 거래량도 230만 개에 육박, 기존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비트코이니스트가 21일 날 보도했다. 자, 20일, 21일 나와 있는데 이 기사 나온 지 13시간밖에 안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방금 나온 기사예요. 이 부분을 먼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립토 펀더멘탈은 20일 거래량과 관련을 해서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라며 이전 기록은 근접조차 하지 못한다고 요약을 했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일부 반등했지만은 전월에 비해 아직 35%가량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이전 기록을 넘어섰으며 이는 트레이딩 행위가 높은 가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래량은 분명 증가해서 흐름 역전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래 상황은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다. 그것은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상승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골드의 창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지속된 비트코인의 단기 회복세는 과매도 반등에 대한 현상이고 그냥 당연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반등이 암호화폐 약세장의 하락 추세를 전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그 바닥을 이미 집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조셉 루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개척자인 조셉 루빈은 이번에 암호화폐가 2018년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worst is over.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2018년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이 찍히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냅다 갖다 팔았는데, 그렇지만 바닥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가 과연 맞을 것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코인판에 과연 전문가가 있을까요? 아직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정한 이 중에서 전문가를 뽑으라 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가격 변동을 이끌고 있는 세력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코인판의 전문가다. 일단 제대로 된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고래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이제 판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이제 규제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저점 매수 하시든지 아니면 단타를 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현재 큰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는 미국 셧다운에 관해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랑 민주당이 끝장 대립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의회 예산 긴급 지출 법안이 처리가 무산되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실상 시작됐다. 자, 앞서 하원 의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 이것을 반영한 새 긴급 지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결국 법안이 처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긴급 지출 법안이 처리돼 대통령이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연방 정부 기관 일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렇게 남겼는데, 민주당은 국경 보안과 장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마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반대 투표를 오랫동안 한다면 나는 이 셧다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했다기보다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성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진핑과의 기싸움에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았던 트럼프, 과연 민주당과의 대결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역사적으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했을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셧다운하는 김에 즐겁게 비트코인 가격도 또한 다른 암호화폐들 가격도 이렇게 한번 쫙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셧다운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려주는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N에 따르면은 미디어는 이번 셧다운이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타임라인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따라 ICE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인 벡트에 대한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암호화폐에 대해 대체 투자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비트코인이 뛰어난 가치 저장고라는 가설이 시험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벡트가 한 번 더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연장 들고 찾아갈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비트코인 3,000불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팜 누가 알겠습니까? 연장이 될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셧다운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될지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웨이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8시간 동안 2배 가까이 상승한 웨이브,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원인은 보스토크 프로젝트 첫 투자 라운드에서 1억 2천만 달러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은 민간 및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스토크 프로젝트는 기업 및 정부 IT 시스템에 웨이브 기술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웨이브의 설립자이자 CEO인 사샤 이바노프는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러시는 이제 끝났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분산형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웨이브의 목표는 최초의 웹3 회사가 목표라고 합니다. 웹3는 탈중앙화가 특징인 세 번째 버전의 인터넷을 일컫는 말이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플랫폼은 진정으로 개방적이고 탈중앙화가 된 웹을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는 인터넷 기술, 그것들을 개발해서 세계 최초의 웹3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웨이브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인지, 지금 펀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상승했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받든지 떨어졌을 때 진입하실 분들은 이제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룩 피어스 이오스 얼라이언스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CNBC가 외국 의회가 암호화폐를 기존 증권법에서 분리하려 한다는 소식을 인용을 해서 미국이 4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SEC만 없어지면 우리 세상이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com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은 아시아 지역 뉴스의 영향이 크다. 최근 아시아 지역 뉴스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변동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록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며 아시아 투자자들을 위한 거래소 또한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좀 무섭네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업비트 아작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아시아의 지역의 뉴스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앞으로 대폭락이 오는 것은 아닌지 하고 걱정이 되는데 이제 며칠 됐죠. 며칠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나 봅니다. 정말 다행이죠. SBI 홀딩스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지원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사시는 유튜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오늘 들었습니다. SBI 홀딩스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거래 내용은 굉장히 단순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그 거래소 내에서만 사고 팔고 또 거래소 관련 은행으로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들에게 오픈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에서 SBI 홀딩스 이 거래소로 이제 그 입금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아직 출금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SBI 홀딩스에서 SBI 월렛을 이번에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약 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제 SBI 홀딩스의 고객들은 이제 어떤 서비스 하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 확인을 받고 나면은 SBI 홀딩스에서 직접 하드웨어 월렛을 보내준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게 그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해주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입법 변호사 제이크 철빈스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자, 의미심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빗썸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소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거래 가격을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볼륨부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은 완전 가두리 펌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바이낸스라든지 그런 거래소에 비해서 9배가 가격이 높습니다. 이렇게 가두리 펌핑 하는 거 정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네 창피하게, 세계 창피하게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SEC가 이번에 2019년에 새해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 목표는 꽤 간단한데요.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규제를 더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사기나 시세 조작 같은 데 신경을 쓰겠고, 또한 이제 사이버 보안에 관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니네들 밥그릇 날아갈 수가 있다. 이 자식들아, 뚝배기 조심해라. 자, 다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 비트코인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자신들의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여겼다면은 2018년도는 바로 그 믿음이 깨진 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각 그 차트가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보시면은 엄청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고, 골드, 금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US 달러가 이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S&P는 이제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달러가 아직도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그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빚이 엄청납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거 달러를 더 프린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빚을 어떻게 청산을 하느냐가 이제 암호화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이콘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업데이트는 바로 스테이킹에 관한 것인데, 스테이킹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소개를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새로운 로드맵, 새로운 계획도 아이콘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콘도 이번에 하락이 엄청났는데, 과연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제 비트코인 상점이죠. 꽤 이쁘게 생긴 비트코인 상점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또 사컷 만화예요.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산타가 이렇게 담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만약에 당신이 진짜라면요, 저에게 비트코인 1개에서 10개 사이를 이렇게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그 비트코인을 뻥튀기 해서 20개 정도로 돌려드리도록 하지요.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진짜랍니다. 감사해요. 그러자 산타가 빡쳐서 이제 아이를 쏘려고 하는 그런 좀 이렇게 무서운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풍자한 그런 만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짤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승을 상징하는 불을 상징하는 여기 그 바이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황소를 상징하는 헬멧을 쓴 바이킹과 하락을 상징하는 베어가 이렇게 싸우려는 모습인데, 이제 굉장히 멋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그 화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정 통화들로 이렇게 털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멋진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일요일인데 푹 쉬시고 이제 다음 한 주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딱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편 한 편 봐주시는 광고가 쌓여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